기억하니 밀레니엄 그시절 19, 17일 공개합니다. 학생들의 올타임 레전드 레스토랑. 2000년대 직장인들이 월급 받은 기념으로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면 용돈을 받는 10대 학생들은 나름 기분 내려고 일명 스튜던트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스튜던트 레스토랑이 뭐예요? 그런 용어가 있었나요? 학생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다니는 이제 분식집이나 뭐 이런 거 학교 앞에 이제 음식점들을 갔는데 학생들이 스테이크 썰 돈이 있나? 2000년대 학생들의 올타임 레전드 레스토랑. 바로 셀리입니다. 아, 알겠죠? 지나가다 본 적은 있다. 이곳에 가면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메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크림의 부드러움과 치즈의 고소함, 감칠맛 폭발하는 소스 특유의 매콤함까지 인기 메뉴 핫치킨 크림 도리아부터 학생들의 소울푸드 떡볶이와 그라탕이 만났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그라탕. 이외에도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등 당시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야만 먹을 수 있었던 메뉴들이 총 집합했던 곳이었습니다. 야, 사실 스테이크나 뭐 도리아나 그라탕은 그 외 몇 가지 패밀리 레스토랑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던 메뉴였어요. 도리아 진짜 오랜만에 듣지 않아? 치킨 도리야. 아니 근데 사실 저 메뉴들이 좀 비쌀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야 저거. 패밀리 레스토랑의 고급 메뉴가 이곳에서는 3,000원에서 4,000원. 싸다. 분식집 수준으로 가성비 갑. 와. 심지어 수제 돈가스의 가격이 1,900원. 우와. 파격적인 가격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와. 덕분에 2004년에 신촌에 1호점을 오픈한 뒤 빠르게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체인이 생겼고요. 2000년대 학생들은 시험이나 모의고사가 끝나거나 소풍날엔 특별하게 떡볶이가 아니라 피델리에서 플렉스 했습니다. 플렉스 할 만한 가격이네요. 아니 메뉴가 그대로니까. 메뉴가 저 정도면은 뭐 거의 뭐 떡볶이집이랑 많이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야, 요즘 가격 생각하면 정말 진짜 해자다. 그렇죠. 는 현재도 등심 돈가스와 토마토 미트 파스타 등이 7,900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을 받으면서요. 시대에 맞춰서 신메뉴도 출시. 2000년대 추억의 맛을 찾는 라떼들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엔 편의점 상품으로 경양식 컨셉의 먹거리 5종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어디 가나 다 10,000원 넘는데. 그쵸. 7,900원이면 정말 굉장히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의 그 정신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창시절 고급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었던 추억의 레스토랑. 아직도 우리 곁에 건재하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방문해서 그 추억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니 밀레니엄 그 시절 19, 13위 공개합니다. 책가방 기강 잡았던 모모. 길거리를 걷다 보면 보이는 요즘 학생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 푸바오 같이 인형 달린 가방 메고 다닌다는 건데요. 그런데 2000년대 태초의 학생들의 사랑을 받은 대세는 따로 있었습니다. 2000년대 학교 다닌 분들은 반가워할 이 고릴라. 바로 벨기에 브랜드 K 가방에 달렸던 시그니처 인형인데요. 키플빛. 그렇죠, 그렇죠. 힘도 있는 브랜드잖아요. 어. 볼수록 빠져드는 맹한 고릴라는 K 가방의 차밍 포인트였습니다. 저게 인기 디자인이 몇 개 저기 있었거든요. 시그니처였지. 전 세계적으로 먼저 열풍이 불었던 K 가방은 2000년대 초 한국에 상륙하며 당시 트렌드에 민감했던 여성들이 먼저 픽, 거리를 점령했고요. 이후 알록달록 파스텔 톤 색깔, 또 다양한 디자인으로 거의 교복 수준으로 길거리를 점령. 특히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구혜선 씨가 착용하고 나오면서 금잔디 백팩으로 인기. K 가방의 시그니처 고릴라 인형과 서클 라벨은요. 당시 중고등학생의 상징과도 같은 일종의 스탬프 역할을 할 정도로 학생들의 사랑을 차지했는데요. 덕분에 그 시절에 암묵적인 국룰도 있었습니다. 오상순이가 파란색 고릴라 들고 왔던데 그럼 난 이번 시험 잘 봐서 빨간색으로 사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당시 K가방은 고가인 편에 속해서 학생들의 워너비 선물이었고요. 친척들이 선물해주기 좋은 선물이기도 했는데요. 좀 알록달록한 모델이 좀 인기였나 보다. 쟤는 약간 패션템. 맞아요, 맞아요. 2000년대 반에서 3명 중 1명은 들었다는 K가방. 그리고 K가방의 장점 중 하나는 엄청난 내구성. 얼마나 튼튼한지. 요즘 고릴라 가방 다시 유행이라며? 창고에서 꺼냈는데 아직 쓸만하던데?
나 학교 다닐 때 쓰던 그 고릴라 가방 우리 엄마가 가볍고 튼튼하다며 계속 쓰고 있음. 요즘 다시 K 가방이 유행하자 2000년대 그 시절 쓰던 가방을 다시 꺼내 써도 될 정도라고 하고요. 그 시절 추억도 함께 소환. 알록달록 고릴라들이 다시 열리라고 있습니다. 야, 이 고릴라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반갑긴 하다. 진짜 돌고 도는구나. 다시 돌아온 알록달록 고릴라. 거리를 누비는 고릴라의 활약 반겨주실 거죠? 기억하니 밀레니엄 그 시절 19, 12위를 공개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들의 시대. 꽃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여성들을 수식하던 의미로 주로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일본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남성분들에게도 꽃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러워졌고요.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들이 떠오르며 꽃미남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저 얘기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약간 마초적이거나 야성미 있거나 그런 사람이 좋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언젠가부터 그 미소년 스타일의 남성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거친 남자, 뭐 터프가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꽃미남으로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 터프가이의 대명사 최민수 씨 아니에요? 최민수 씨. 그 인기가 있던 시절이 딱 지나자마자 이 꽃미남들이 나왔죠. 맞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대표 꽃미남 배우를 일찌감치 알아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08년 엠넷에서 방송된 치욕 꽃미남 아롱사태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준기 씨 나왔네. 정답. 이게 데뷔라면서요. 아, 진짜? 야, 엘리베이터에서 만남이 주선됐네. 상황도. 진짜 잘생겼다. 근데 얼굴 똑같아. 와. 안 움직여요. 버튼 안 눌러지고. 이 프로그램은 잘생긴 비연예인 출연자를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한 뒤 그 반응을 보는 몰래카메라 형식이었는데요. 연예인 못지않은 그 시대 미남상, 꽃미남들이 출연해 방영 즉시 대화제. 참여에 출연했던 송중기 씨는 당시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잘생긴 외모는 물론 술에 취해 곤경에 처한 낯선 여성을 돕는 바른 인성으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대단했지. 인성 어디 안 가죠? 네. 근데 저 프로그램이 근데 엄청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저때 뭐 인플루언서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그냥 연예인, 비연예인 끝이었어. 양분법이었는데 거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최초의 어떻게 보면 비연예인 출신 연예인 같은 다른 분들도 뭐 데뷔를 했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송중기 씨뿐 아니라 블락비의 안재효, 보이프렌드 김동현 등 데뷔 전에 출연해서 이름을 알렸고요. 비욘에이퍼 진영 씨는 홈페이지 얼짱 순위 투표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추억이자 원조 얼짱 프로그램 꽃미남 아롱사태. TV를 보며 꽃미남들이 설렜던 옛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기억하니 밀레니엄 그 시절 19, 9위를 공개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3초의 시간.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은 여성 A씨. 여보세요? 엄마, 나야, 전화 받. 자, 두 기자님 무슨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콜렉트콜. 군대. 3초에 어필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전화 너머로 들리는 다급한 외침. 요즘엔 보이스피싱을 먼저 의심하시겠지만요. 2000년대만 해도 누군가에겐 아주 절박했을 소중한 3초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현무야. 무슨 일이니? 엄마, 나 바뀐데 오늘 상진이랑 오락실 갔다가 6시까지 들어갈게. 나 찾지 마. 아유, 엄마가 오락실 가지 말라 그랬지. 알겠으니까 얼른 들어. 통화료 나간다. 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휴대폰은 어른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래서 당시 동전도, 공중전화 카드도 없을 때 어린이들은요. 수신자 부담 서비스입니다. 자,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 일명 컬렉트콜을 이용했습니다. 맞아. 154B, 163B, 081B 등 번호를 누른 뒤에 연락처를 누르면 연결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발신자가 아닌 받는 사람,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 통화를 이어갈지 말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신자가 자신이 누군지 알릴 수 있는 시간은 불과 약 3초. 정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엄마 나야! 한마디를 외치면 끝날 정도였습니다. 맞아.
특히나 이거 많이 쓰는 건 군이었어. 군이. 군대. 그래서 이제 줄 일렬로 쭉 서 있어가지고 다 콜렉트콜로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거의 대부분의 그 휴대폰 광고가 10초에 얼마 맞아. 이거였어. 근데 저 들었던 얘기 중에 누가 군대에서 콜렉트콜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거절하셨다고. 건강하지 않았으니까 됐다. 그러고 그냥 그럼 끊어. 정말 나가니까. 진정한 마음의 상처죠. 3초만 통화하고 됐다고 끊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한 적이 부모님도 있어요. 계셨습니다. 자,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는 일반 통화료 대비 훨씬 비싼 요금이 단점으로요. 1초만 넘어도 3분 금액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콜렉트콜을 받으면 아유 또 뭐 이놈의 자식이야. 지난달에만 얘 때문에 통화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냥 바쁜 척 해야겠다. 자,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거절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 또한 혹시나 수락 안 해줄까 봐 엄마! 아빠! 다급하게 외쳤던 거 이거 국룰 아님? 나 군대에서 전 여자친구한테 맨날 전화했다가 전화금 많이 나온다고 차였었잖아. 얼마나 서럽던지 저마다 이런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추억이 된 그 시절 공중전화의 추억. 여러분은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기억하니 밀레니엄 그 시절 19 3.1을 공연. 그때 그 천하 제일 장인들. 이번 특종은 저도 그렇고 두 기자님들은 잘 모르지만 2000년대 충고등학교에는 반마다 숨은 장인들, 요즘 말로 금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이게? 오, 기가 막히죠. 잘만 들었다. 펜 이런 그런 걸 만든 거지. 저 색깔 든 거 봐요. 정말 예쁘게 넣었어. 대박이다. 일단 솜씨 좋은 거 인정? 아, 이거 인정이지. 자, 200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포샵은 기본 덕목이라고 할 정도로 능수능란 그 자체. 학교 시간에 따로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컴퓨터 자격증 공부한 것처럼 실력을 뽐냈던 포샵 장인들은요. 포샵 좀 한다면 모르는 사람 없다는 그 시절 장인 양성소 장미가족 카페 가입해서 강좌들을 보며 하나하나 독학을 했습니다. 아, 저 개인이 뽀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과 후에 틈틈이 레이어를 복사하고 브러쉬와 패턴에 도트에 보정에 합성에 온갖 기능을 마스터. 그 덕에 포샵 장인들은 우리 오빠들 얼굴 새겨진 볼펜 띠부터 시간표까지 척척 손수 제작해서 카페에 올려 하늘 같은 은혜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기에 낙관색이듯 자신의 아이디와 불펌 금지는 필수.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그 시절 유행하던 축전도 만들었는데요. 축전이 뭐예요? 사랑한다면 미쳐라. 야, 이 문구 좋네. 요걸로 해야지. 예쁜 그림과 연예인 사진을 고른 뒤 뽀샵으로 필터와 효과를 넣고 감성 가득한 문구를 적은 축전. 장인들이 만든 축전은 팬카페에 올려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카페 메인과 배너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월드에 올려서 퍼가요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퍼가요. 아 퍼가요. 허감. 저런 거는 진짜 그래픽인데 아무나 못 만드는 것 같았잖아. 야 저걸 저렇게 유행했었구나. 한때적이 유행했지. 요즘에는 툴들이 너무 발달이 너무 됐으니까 이게 꾸미기 쉬운데 저 때는 다 내가 독학을 해가지고 네.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 경지 이르러야 저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뽀샵의 활용점정, 동꼬, 일명 동영상, 꼬랑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온 영상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이어 붙이고요. 크기와 프레임을 조정해서 이으면 하나의 움직이는 사진이 됩니다. 맞아. 한 프레임이라도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지요. 요즘 치면 이제 움짤인 거죠, 움짤. 그렇죠. 이렇게 장인들이 만든 동꼬는 다른 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동영상 얼마나 흔합니까? 근데 저 때는 저런 사진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동영상 편집 자체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그때 뭐가 있습니까? 저걸 하나하나 한 프레임씩 넣었다는 거잖아. 1초에 24개 뭐 이런 식으로. 야, 그걸 어떻게 계산해서 넣냐. 저거 진짜 핸드메이드야. 저건 진짜 그냥 거의 나전칠기예요, 그죠? 그렇지. 장인이야 장인. 하나하나 프로. 떼가지고 이렇게 조개 붙이듯이. 그때 그 제야의 고수 여러분 지금 다 어디 계시나요? 기억하니 밀레니엄 그 시절 19 2위를 공개합니다. 그 시절 우리는 모두 뭐뭐였다. 자, 두 기자님들 학창 시절 좋아하는 이성 친구한테 어떻게 고백을 하셨습니까? 뭐를 어떻게 했지? 언제요? 삐삐로 고백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오프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삐삐로 연락을 해서 만나서 맞아. 자, 밀레니엄 시대의 후배들은 고백할 때요. 세상에는 초코우유도 있고 딸기 우유도 있고 바나나 우유도 있지. 내가 쭈니에게만 주고 싶은 우유는 I love 우유. 아, 근데 진짜 저런 거 했었어. 했어. 와, 진짜 옛날 감성이다. 딸기 어디 갔냐고. 이 옷 어디 거예요? 천사표네 뭐런 거. 많이 했지. 근데 뭐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마음 타는 냄새. 이런 멘트를- 드라마 대사였지. 그러니까요. 자, 2000년대 학생들 사이에서 대유행했던 러브장을 아시나요? 이 러브장을 만들던 학생들은 모두가 시인이었어요. 그래, 신이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한 한 권의 시집. 여기서 누가 더 감성적이고 화려하고 기발하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따갑고 아파서 안과에 갔더니 내 눈에 오빠가 씌었대. 요즘엔 정말로 손발이 오글거리는 주전 멘트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이게 감성이었습니다. 이 선의 끝을 찾아봐. 이 선의 끝을 찾는 날이 너와 내가 끝나는 날이야. 저걸 근데 금방 찾으면 되게 허무하겠다. 여기다 오빠. 바로 찾아내죠. 위에 사랑이라는 글자 보이니? 뭐 안 보인다고? 그럼 넌 내 사랑에 눈이 먼 거야. 돌아버리겠다. 자, 이 기발한 아이디어에 선과 동그라미 그려놓은 정성을 보십시오. 이게 다 올 수제 핸드메이드 작품입니다. 진짜 대단해. 다 핸드메이드로 했단 말이야. 제가 그려놓은 거야. 그게 대단하다. 제 고등학교 때 원태현 시인. 원태현.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지금이야 옥을 주접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감성. 감성적이었어요. 로맨틱하고 낭만적이었어요. 요즘 다 T들만 사나 봐. 옛날에 F들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귀염뽀짝하면서도 프린트한 듯 반듯한 글씨체가 러브장의 퀄리티를 결정짓는데요. 반창고를 붙여서 꾸미는가 하면 신문, 잡지 속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모아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기발함까지. 요거 좀 잘못하면 이제 그놈 목소리처럼 될까요? 그건 좀 그러니까 저거는 그 범죄자들이 네. 보내는 협박 바잉 메시지 막 이런 것처럼 안 네. 되게 잘해야 됩니다. 좀. 몇월 며칠 조심해라 뭐 이런 거 그 아닌가요? 협박장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레 한 권을 꽉 채운 러브장을 주면서 고백을 하거나 사귀는 사이끼리 꽁냥꽁냥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들만 살았던 것 같아, 저 때는. 되게 순수하고 오글거린다고 하지만 손발은 없어질지언정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잖아. 근데 저거 하나하나 오려서 붙이면서 얼마나 그 사람을 생각했겠어. 그렇지. 풋풋한 학창 시절에 꽁냥꽁냥 첫 연애하는데 첫사랑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러브장을 주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이게 다 애정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러브장이 얼마나 유행이었냐면 문구점에서는 기발한 러브장 포맷들이 남긴 러브장을 팔기도 했고요. 이 러브장을 참고해 수업 시간에 몰래 공부하는 척 사랑의 공부를 많이들 했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추억의 노트를 발견한 누리꾼들은 수업 시간에 몰래 그리다가 선생님한테 뺏겨서 빌고 빌어서 겨우 찾아왔던 그런 기억이 나네. 러브장 완성하기 전에 헤어져서 진짜 속상했었는데 나 이런 거 왜 한 거지? 라며 그때를 회상했는데요. 온 국민이 감성 신이었던 그때 사랑한다, 좋아한다 표현을 아끼지 않았던 그 시절이 왠지 더욱더 그리워지지 않나요?